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누군가는 입지라고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진행 속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로 돈을 확실하게 벌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하게 투자하는 부동산인 아파트를 보자면요. 교통과 상권과 학군처럼 내 거주 지역의 인프라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투자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봐야 하죠. 첫 번째로는요, 서울에서 재개발을 할 정합성이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합성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예전에 서울시는 지금과는 다르게 업무지역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개발을 했었어요. 노란색이 주거지역, 빨간색이 상업지역, 파란색은 공업지역, 초록색은 녹지지역입니다. 현재의 서울시는 직주락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직장과 주거와 문화시설 같은 오락이요. 이렇게 나뉘어진 경계를 허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요. 그 주변으로는 반드시 배후 주거지와 상권과 녹지를 함께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즉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한 노후주택가라면요. 재개발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드론으로 보자면 이렇게 여의도고요. 신길동, 도림동입니다. 두 지역은 여의도 업무지구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지하철 한두 정거장이면 도착할 만큼 가깝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후도는 90%를 넘길 만큼 낙후된 곳이어서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일대 대부분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으로 대부분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변으로 노후도가 높지만 아직 선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합성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의 일대로 가보자면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서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인 빌딩 숲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살짝 들어가면 심하게 노후된 지역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딜 가도 도로가 좁고 또 최소한의 정비조차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환경의 지역에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질 곳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확장할 방법으로 재개발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 일대 전부를 갈아엎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런 지역들을 먼저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는 한강이라든지 대규모 공원 같은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한강공원을 접한 망원동과 합정동 일대입니다. 최근에 유동인구가 급증한 망원역과 합정역과 한강공원 이 사이로 가보면요. 노후도가 심한 데다가 도로까지 굉장히 좁은데요. 좁은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이 일대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빠짐없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이렇게 망원동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한강조명에 나오는 444-12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이곳의 가격 변화도 흥미로워요. 선정 전이었던 2024년도에는요. 투룸이 5억대였는데 지금은 무려 10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합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지구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확장 이 두 가지를 대입을 해본다면요. 서울에서 어디를 재개발을 해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봐야 하는 두 번째 조건으로는요. 실제 재개발이 시작할 경우에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재개발을 해야 할 정합성이 아무리 충족된다고 한들 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재개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재개발 사업성을 따질 때 중요한 것으로는 이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단독과 다가구가 많아서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인지 또 사업 면적이 넓어서 건립세대 수의 규모가 큰 곳인지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요. 주변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향후에 재개발이 끝나고 신축 아파트로 준공이 된다면 현재의 주변 아파트들보다 이곳이 더 비싸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인지 또 앞으로 더 상승할 미래 가치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는 용적률입니다. 재개발은 사업 방식마다 허용되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보통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통상 최대 300%까지 부여를 합니다. 실제로 용산의 서쪽에 위치한 서계, 청파, 공덕 일대는 전체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용적률은 약 280%를 부여받아서 약 7,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이곳의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룸의 빌라가 선정 전에는 6억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약 12억 정도로 2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다른 곳도 보자면 자양 이동의 B구역 모아타운입니다. 이곳은 용적률 300%를 부여받고 전체 2,448세대로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양 이동의 B구역 모아타운은요, 조만간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단계고 빌라 가격이 선정 전에는 4억대였지만 현재는 약 10억 정도 합니다. 여기도 2배 이상 오른 거죠. 이러한 사례처럼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에 선정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용적률을 많이 부여해주는 개발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울에서는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지구와 상권과 학군, 공원 등등 우리가 원하는 곳들을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역세권은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시에서도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의 지역이라면 용적률을 높게 부여를 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용적률을 500% 부여를 해주고요. 역세권 활성화 방식은 최대 1100%까지 부여를 합니다. 이 정도는 신속통합기획보다 3배나 높은 비율이에요. 이런 재개발은 용적률을 높게 받기 때문에 사업성도 덩달아서 높게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업 면적이 최대 3만 제곱미터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사업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업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 비용이 매우 크게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약점을 상쇄시킨 새로운 재개발 방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여기가 기존의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기존의 도심 복합 사업이란 민간이 아니라 LH라든지 SH 같은 공공이 사업 주체였어요. 그런데 사업 방식이 토지주들의 땅을 수용해서 개발을 하고요. 감정평가를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308000 도심복합 사업은 정부에서 82곳이나 지정을 했지만요. 그 중에서 이미 33곳이 철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곳들도 반대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철회될 거라 판단하고요. 참고로 이것도 조만간에 해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그와는 다릅니다. 민간이 사업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공공이 가진 단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개발을 할 수 있죠. 큰 특징을 꼽아본다면요. 기본적으로 결절지, 즉 역세권으로부터 500m 이내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입니다. 먼저 성장 거점형은 도심과 강력 중심 혹은 더블 역세권 이상에서 가능하고요. 노후도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심과 강력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2030 생활권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파란색이 3도심입니다. 강남과 여의도와 도성이요. 노란색인 7광역 중심은요. 마곡과 용산과 청량리, 창동 3개 등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지역들은 전부 대규모 업무지구로 개발이 됐거나 앞으로 업무지구의 개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안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있다면 서울시는 매우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개발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창동 3개는 광역 중심지인데요. 용산과 잠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위상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들도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동역 드론입니다. 복합 환승센터와 시드큐브 창동이 용적률 800%를 받아서 복합 건물로 완공이 됐고요. 이 옆에는 강북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입니다. 2027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노원역 일대의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이렇게 넓은 부지는요, 앞으로 바이오와 메디컬 업무지구로 조성이 될 거예요. 이처럼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많은 도심과 광역 중심지에서 성장 거점형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요,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청량리처럼 용적률 제한이 없는 도시혁신구역,
즉 화이트존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큰 대지 면적에서의 개발이 대부분이라서 개인이 투자할 만한 물건은 많진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중심형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거 중심형이에요. 역세권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노후도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20년 이상이 60%만 충족하면 돼요. 용적률은 역세권에서 하는 개발인 만큼 700%까지 높게 부여됩니다. 게다가 다른 역세권 개발은 3만 제곱미터까지라는 단점이 있었다면요. 주거 중심형에서는 최대 6만 제곱미터까지로 면적이 넓어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높은 사업성이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노후도가 낮고 반대가 많았던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졌고요. 그렇다면 재개발 속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사업 주체가 재개발 전문인 신탁이나 리츠에서 진행을 하는 만큼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단계가 생략됩니다. 거기다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까지도 이 통합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참고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역세권에서 진행하는 곳이라면 용적률을 준주거 지역까지, 즉 최대 500%까지 상향해 주려고 추진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동시에 역세권 방향 5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입니다. 민간도심 복합사업 혹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유망지역 3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3도시민 여의도에 접한 신길동 일대입니다. 대방역은 1호선과 신림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용산까지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대방역에서 반경 500m 이내로 높은 노후도를 가진 곳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지역으로는 2호선 구의역 위에 있는 구의동 일대입니다. 자양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이곳이 이렇게 재개발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수동과 강남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롯데캐슬 이스트폴 신축 아파트가 여기 들어서면서 광진구청과 쿠팡 본사가 들어왔고요. 동서울터미널이 신세계그룹에서 업무시설로 개발을 하는 등등 이 일대의 재개발 압력은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가 구의역이고요. 구의동은 대략 이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곳들도 투자하기에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으로는요. 강동구의 길동 일대입니다. 3호선 구분다리역에 접해 있고 2028년에 9호선이 여기에 개통이 되면 강남과 여의도는 물론이고요. 강동구의 업무지구인 고덕비즈밸리까지의 접근성도 무척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바로 재건축으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15,000세대가 여기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들이 전부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대규모 녹지를 가진 길동 모아타운 예정지의 현재 동의율은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5%나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재개발 의사가 확실하고 높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은요. 모두 2억대 소액 투자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서울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역세권 근처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재개발 방식보다도 확실하게 수익률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